최근 다시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 추세에 있죠. 그래서 한참 난리입니다. 그래서 덕분인지 때문인지 좀 시간이 좀 이제 나게 되었어요. 올 한 해 좀 비교적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재작년에 비해서 유튜브 올리는 양도 조금 감소하긴 했었고, 그리고 조금 유튜브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비교적 업로드가 조금 뜸했던 것 같습니다. 요 근래 퇴근할 때 보니까, 어제 보니까 병원 근처에 있는 한신포차에 손님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곳은 몰라도 백종원 한신포차만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항상 퇴근 시간에 가면은 335 자리 잡고 술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제는 거의 한 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들 뭐 힘들 겁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 있고, 유치원에도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사업 혹은 이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힘드실 거예요. 뭐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방역에 다들 협조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은 부류도 물론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 또한 방역의 국가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분들의 방역의 혜택이 또 주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화가 나고 그런 일이긴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들 힘들고 뭐 이렇게 상쾌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뭐 우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뭐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오늘은 평소에 간단하게들 제 머릿속으로 스쳐갔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일단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순포진, 구순포진, 헤르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글에서 헤르페스를 검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많은 이미지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라비알리스라고도 하고요. 단순포진, 입순에 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흔하게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면은 입술이 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게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이 헤르페스 단순포진은 신경절에 장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치료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간혹 이제 저렇게 구순포진이 생겼을 경우에 뭐 약국이나 병원은 잘 안 가시더라고요. 약국에 가게 되면은 뭐 아시클로버 하나 바르세요 하면서 무슨 연고를 받는다거나, 뭐 약국에서 아무약이나 주니까 뭐 과립으로 된 거나 뭐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치료받고 나서 혹은 이제 치료 중에 혹은 이제 다음에 어떤 계기로 오셨는데 그 타이밍에 저렇게 구순포진이 생겨있는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그거는 저렇게 구순포진에 오랫동안 장기간 반복적으로 고통받아 왔다라고 하신다면은 발트락스, 그 항바이러스 제제를 경구형으로 입으로 드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환자들은 물론 아주 많고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구순포진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뭐 아시클로버 연고 바르시면 돼요. 생기면 간지러우면 바르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저게 또 귀찮고 보기 싫고 한 질환이긴 하지만 또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입 안쪽에 허는 아프타야 뭐 재발성 혹은 다발성 대아프타, 소아프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매우 아파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약은 없는 편이죠. 근데 저렇게 단순 구순포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기존에 당연히 반복적으로 발생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연고는 당연히 발라보셨을 거예요. 아시클로브라고 그래서 아시클로비어 연고를 발라보셨을 텐데, 사실 그거 바르신다고 해서 경과가 뭐 좋아지신 분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생기면 생기는 대로 계속 바르고 뭐 그러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미 예를 들어서 오전에 아프기 시작, 뭔가 간질간질하다, 그리고 뭔가 소양감이라고 그래서 뭔가 약간 들뜬 듯한 그런 느낌과 간지러움이 같이 오거든요. 그렇게 오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연고를 발라본다거나 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수포 자체가 저 안쪽에서 발생돼서 밖으로 나오는, 분출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른다고 해서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바르는 시점이 수포가 형성되고 나고 뭐 딱지가 생기고 나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고통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저 발트락스라고 하는 아시클로바 항바이러스 제제 약을 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권장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어머니한테서 옮겨온 것 같아요. 모계로. 예전에야 뭐 음식도 먹어서 입으로 전해주고, 뭐 씹어서 전해주고, 또 뭐 음식물도 같이 나눠서 잘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아이에게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저 약을 먹고 꽤 좋아졌어요. 1년에 뭐 두세 번씩도 생겼던 그런 단순포진이 횟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같이 저랑 일했던 치과 의사 선생님도 단순포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과 제가 같이 그 약을 처방받아서 한 1년 정도 생길 때마다 먹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원장님도 이야기했고 저도 그랬고, 확실히 효과를 저는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꼭 환자분들께 경구 투여를 받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병원에 가면은 대수롭게 그냥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별거 아니니까 시간 지나면 나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원장님들도 꽤 많거든요. 이거는 치과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가정의학과, 내과, 피부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의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에 갔을 때 바르는 거는 절대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의사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어떤 피부과 원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어쨌든 약을 생길 때마다 먹었고, 어쨌든 먹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이미 좀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언제쯤에 이때쯤이면 여기 올라오겠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지체하지 않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구순포진이 자주 발생하신 분이라면은 생기면은 가서 약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기기 전에 혹은 이제 생기고 나서 후에라도 저는 그 약을 미리 받아두시길 권장을 드리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자주 생기는 타입인데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생겼을 때는 내가 병원에 오지 못할 타이밍일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약을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합리적인, 제 생각에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약을 처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여량은 보통 이제 발트락스 500mg인데 500mg을 한 번에 4정씩 2번 먹게 돼 있어요. 12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4정씩 2번이니까 12시간 간격으로 총 8점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24시간, 그 증상이 생겨나자마자 24시간 동안 거의 8알을 다 먹어야 되는 거죠. 8알. 4알도 아니고 5알도 아니고 8알입니다. 근데 조금 제 경험상으로는 그 8알까지 다 먹지 않더라도 좀 증상은 꽤 그게 생기고 나서 연고를 바르면 아무 효과가 없긴 하지만, 사실 증상이 좀 생기고 나서 약을 먹는 건 사실 생기고 나서 보통 수포가 생기고 없어지고 보기 흉했던 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2주 이상 소요되잖아요. 그 기간이 최소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 사이로 좀 감소하는 그런 게 있더라. 근데 이 약 설명서에 보면은 먹고 나서 증상이 생기고 나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전이나 어떤 효과가 알려진 바는 없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상이 생기기 전에 먹는 게 가장 좋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 생겼다, 근데 비교적 적절할 타이밍에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가서 한번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가서 미리 타놓고 이제 약을 가지고 있다가 생기면은 그때 이제
다시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알씩 이틀 정도 두 알씩 하루에 한 두 알씩 그렇게 나눠서 드셔도 효과는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왕 드시는 거는 강력하게 원래 표준대로 4알씩 12시간에 걸쳐서 드시기를 원래는 권장을 드리죠. 그리고 거기 약의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어느 병원에 가서는 약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험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고, 한 군데서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뒤돌아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피부과든 치과든 그리고 뭐 내과든지 간에 또 가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하셔서 약 주는 데 가서 그냥 받아서 드십시오. 오히려 그게 정신 건강에 좀 이롭습니다. 어디 갔더니 또 뭐하러 먹냐, 뭐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 편히 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는 사실 나의 증세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별로 그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발트라스 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대상포진, 성기포진 감염증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 보면은 구순포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으로 1에 2g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mg씩 4알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며 구순포진의 초기 징후 나타나자마자, 그러니까 이때쯤 아마 생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바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상이 생겨난 이후에는 그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기고 나서 먹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겠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상이 생기더라도 뭐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확실히 저랑 같이 일하던 원장님하고 저는 생기고 나서 먹어도 임상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더라, 분명히 있었다, 바르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간단했나요? 길었나요? 어쨌든 단순포진에 대해서 경구 투여약이 있으니 적절히 병원에 가서 처방 받으시고 드시길 권장드린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